2003년 중국 후난성의 한 언론은 이런 뉴스를 보도합니다. 캠퍼스 상황 참극, 대학원생이 대학원생을 죽였다. 오늘 이 사건은요, 같은 증거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은 경찰의 수사와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은 2003년 10월 27일 밤 11시 40분 무렵 벌어졌습니다. 한 대학교 공대 남문 쪽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데요. 사망한 피해자는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주옥형. 시신에는 명확하게 목이 졸린 타살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23살이었던 주옥형은 그야말로 엘리트였어요. 한 시골 마을 출신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유일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엄청 자랑이었겠죠. 그는요, 공부도 너무 잘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학교 교사로 취직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안에서도 이미 한 분야에서 회장직까지 역임하고 있는 그런 남자였어요. 누가 이런 엘리트를 죽인 걸까? 이 사건의 용의자로 오른 사람은 바로 같은 대학교 후배였던 증애운이라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이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증애운과 여자 한 명이 다급하게 달려오더니 주옥형이 죽은 거냐면서 다짜고짜 막 우는 거예요. 당시 증애운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경찰은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왜냐? 당시 이 증애운과 같이 나타난 여자, 다름 아닌 어제까지 이 주옥형과 사귀던 무려 3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였거든요. 그 여자친구와 증애운이 같이 나타난 것도 의심스러운데 막 주저앉아서 우니까 뭔가 약간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망한 주옥형과 여자친구는요, 3년간 사귀었고 시신 발견되기 바로 전날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왜? 여자친구가 증애운한테 빠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만으로 증애운을 의심한 건 아니었고요. 제일 중요한 목격자가 있었어요. 천하장이라는 주옥형의 친구였죠. 이 천하장 말로는 사건 당일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학교 공학관 308호 연구실에서 증애운이 주옥형의 목을 조르는 걸 봤다 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 천하장의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당시 그 주옥형이 앉아있었다는 308호 의자 등받이에서 증애운의 지문이 나왔고요. 308호 바닥에서 증애운 신발과 똑같은 신발 자국 발견. 증애운 바지 주머니에서 밧줄 섬유 추정 물질까지 발견됩니다. 당시에 그 308호 앞 복도에 시신을 질질 끌고 간 듯한 자국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천하장은 자기가 살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이걸 알게 된 증애운이 자기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날 도와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현장 청소와 더불어 같이 시신을 질질 끌고 옮겼다는 거예요. 목격자의 현장에 남겨져 있던 여러 증거들까지. 이건 빼박. 범인은 누구? 증애운이었죠. 처음에 증애운은 억울하다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그날 주옥형을 만난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죽이진 않았다. 사망 추정 시간 나는 주옥형의 전 여자친구인 샤오샤와 함께 있었다. 처음에 이렇게 주장하던 증애운은요, 얼마 안 가 자기가 죽였다며 자백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해결된 듯 보였어요. 증애운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는 사형. 그리고 어쨌든 천하장도 시신 유기하고 돕고 다 했잖아요. 공범으로 종신형 땅땅땅.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증애운은 돌연 말을 바꿉니다. 억울하다 하면서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찢어버리고 울부짖어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였다고! 이 말 진실인 걸까요? 당시에 종지훈이라는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았는데
뭔가 너무 과하게 증혜운을 범인으로 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너무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거 아닌가. 증거들도 다 하나같이 좀 이상해. 우선 제일 먼저 이상했던 건 범행 동기였습니다. 당시 증혜운은요, 대학에 들어온 지 2개월도 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경찰은 범행 동기를 여자 하나를 둔 삼각관계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보면 여자친구를 뺏긴 사람은 주옥형이에요. 주옥형이 내 여자친구를 뺏어간 증혜운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었지, 증혜운은 사실상 주옥형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쟁취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제 갓 대학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증혜운은 2003년 9월 15일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사건은 10월에 벌어졌고요. 당시 그는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고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문제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듯 보였어요. 그러다가 2003년 국경절 이후에 우연히 동급생이었던 샤오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그는 몰랐어요. 샤오샤가 자신의 선배인 주옥형의 여자친구인 줄. 그렇게 둘이 전화통화하고 하다가 정이 통했고 썸을 타고 하다가 사건 바로 전날인 10월 26일 샤오샤가 딴 남자가 생겼다며 주옥형에게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주옥형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증혜운이 내 여자친구를 뺏어갔다는 걸.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증혜운과 여자친구가 된 샤오샤 둘은 행복했어요. 이 상황에서 사건 당일인 27일 저녁 6시경 증혜운은 샤오샤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며 전화를 겁니다. 여기까진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비극은 4시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주옥형과 헤어진 후에 샤오샤는 늘 증혜운과 함께였습니다. 사건의 그날도 그래요. 증혜운이 샤오샤와 둘이 만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주옥형이 샤오샤에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리곤 하는 소리가, 야, 네가 좋아하게 됐다는 그 증혜운, 걔 굉장히 사생활 안 좋고 질 안 좋은 남자야. 너 알고 있어? 걔 맨날 나가서 여자 끼고 놀고 잠자리하고 그런 애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옆에 증혜운 같이 있는데. 이걸 알았을 때 증혜운 열이 안 받겠습니까? 샤오샤가 전화 끊자마자, 야, 주옥형이 그러는데 너 이 짓 저 짓 다 하고 다닌다는데 진짜야? 이 얘기 듣자마자 흥분하면서 열이 끝까지 뻗친 거예요. 그래서 오후 7시 28분경 바로 증혜운이 주옥형한테 다시 전화를 건 겁니다. 아니 선배, 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세요? 내가 그러는 거 봤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갔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사건의 그날 학교 도서관에서 증혜운과 주옥형이 만나게 됐던 겁니다. 저녁 8시경 그 도서관으로 주옥형은 친구 천하장과 증혜운은 여자친구인 샤오샤와 같이 나가서 넷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조금 주옥형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습에 증혜운과 샤오샤는 주옥형이 속상하니까 술을 많이 먹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술 취해서 몸도 못 가누는 사람과 싸워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어영부영 친구인 천하장이, 야, 더 이상 얘기는 무리인 것 같아. 너네 먼저 가. 아무래도 주옥형 좀 누워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헤어진 증혜운과 샤오샤는 바로 기숙사 옆에 있는 정자에 나란히 앉아서 계속 수다를 떨었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저녁 11시 32분까지. 샤오샤는 숙소에 돌아온 후에 내심 그래도 3년을 사귄 남자친구인데 마지막으로 본 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주옥형이 안 받아. 사람 촉이 조금 이상했던 겁니다. 알아보니까 기숙사에도 안 들어왔대. 그래서 바로 증혜운한테 전화해서 이상하다 찾아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이곳 저곳 찾아다니고 있는데 기숙사 남문 쪽에 사람들이 몰려있어. 경찰도 있고. 설마 하고 가서 보니까 주옥형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이 소식에 놀래가지고 주저앉았던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던 사람인데. 이 샤오샤와 증혜우는요, 그날 주옥형을 만난 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는 살아있었고, 그 후에 우리는 정자 앞에서 내내 같이 수다를 떨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수사 받다가 증혜운 자백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증혜우는 경찰한테 고문을 당했다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증혜우는요, 12개의 자백 중에 4개만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죽이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 건데, 그런데 반대로 유일한 이 목격자 천하장의 말은 다릅니다. 도서관에서 다 만났는데 주옥형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몸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주옥형을 데리고 기숙사로 왔는데 기숙사가 너무 시끄러웠다. 그래서 다시 얘를 데리고 나와서 학교 공학관 308호 연구실로 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조용하니까. 그렇게 주옥형을 눕혀놓고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사이에 증혜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화장실 갔다 나왔더니 증혜운과 주옥형이 둘이 진지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더라. 너무 심각해 보여 끼어들기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책상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그 천하장이 앉아 있었다는 308호 책상은요, 3면이 칸막이로 막혀있는, 우리 도서관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앞 옆이 막혀있는 그런 책상이었습니다. 여튼 그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하는 소리가 들렸고, 놀래서 쳐다보니 증혜운이 주옥형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순간 너무 놀래서 얼어버렸는데 이런 날 보고 증혜운이 바로 협박했다. 너도 당하기 싫으면 닥치고 있으라고. 증혜운이 범행 도구인 밧줄과 핸드폰을 자신한테 치우라고 시켰고 어영부영 시신 유기까지 도우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 천하장의 방 서랍에서 주옥형의 핸드폰과 밧줄 나왔어요. 그 밧줄의 성분과 증혜운의 바지에서 나온 물질 같은 섬유였습니다. 이 천하장은 증혜운이 308호를 찾아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증혜운은 난 간 적 없다. 내내 샤오샤와 함께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사건에서 중점은 증혜운이 과연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있었는가? 라는 건데, 그렇다면 샤오샤의 증언은 어떨까요? 샤오샤는 처음에 증혜운 말이 맞다. 함께 내내 같이 있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건 당일 주옥형과 헤어지고 난 후에 증혜운과 같이 있으면서 이 샤오샤는 여동생과 저녁 10시 21분부터 28분까지 약 7분간, 그리고 10시 58분부터 11시 24분까지 약 26분 동안 아빠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통화 사이에 딱 30분이 비어요. 경찰은 이 30분 동안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기숙사가 바로 옆이었으니 뛰어가서 범행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거는 샤오샤의 통화 기록이잖아요. 샤오샤는 내가 이 통화를 할 때도 같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샤오샤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만약에 증혜운이 범행을 했다면
내가 아빠와 통화했던 26분 이때쯤일 거예요. 라고. 왜 갑자기 말을 바꾼 걸까? 왜냐면 경찰이 아예 범인을 증해운으로 보고 샤오샤 이것이 지금 증해운이 자기 남친이라고 감싸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다는 구실로 구치소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바꾼 거예요. 아니, 그 샤오샤의 통화 시간 26분에서 약 30분 동안 증해운이 308호로 뛰어 들어가서 범행했다. 유기하고 살해하고 다 초범인데 사람 죽이고 유기하고 하는 게 30분 만에 다 될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시신 처음 발견한 것처럼 연기까지? 초범이?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한데 정작 경찰은 이상할 거 하나 없다 무시합니다. 오히려 2004년 11월 샤오샤가 허위 진술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아요. 정말 샤오샤 거짓 진술을 했던 걸까요? 샤오샤는요, 이 2년 살고 나와서 담당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난 정말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의자 등받이에서 발견된 증해운의 지문과 신발 족적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걸까요? 그 308호에서 발견된 증해운의 흔적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는요, 당시에 이 증해운이 총학생회에 신고를 해야 돼서 308호를 여러 번 왔다 갔다 거렸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격자인 다른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발자국과 지문이 충분히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범인으로 몰 순 없다. 거기다 이 증해운이 범행을 인정했던 12개 중에 4개의 진술서, 그 4개에서도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었어요. 당시 증해운은 이제 죽일 때 사용했던 밧줄, 그 밧줄 길이가 한 60에서 1m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밧줄의 길이는요, 5.68m였어요. 자기가 사용한 범행 도구 밧줄 길이도 몰라? 그리고 또 하나, 이 범행을 인정한 4장의 진술서 안에 증해운은 도서관에서 주옥형을 만나고 헤어진 후에 샤오샤와 근처에서 얘기 나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너무 나서 다시 주옥형을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딱 갔더니 천하장과 주옥형이 같이 있더라. 그래서 천하장한테 저 주옥형과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둘만 있을 때 308호 문을 잠그고 얘기를 하다 열받아서 목 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천하장은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이미 둘이 얘기하고 있었고 너무 진지해서 앞에 책상에 앉아 기다리다가 윽!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증해운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증해운은 나가 있어 달라 하고 둘만 있는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는데 사건 당시 현장에 천하장 없었다는데 지금 둘이 말이 다른 거예요. 즉 둘 중 한 명은 거짓말. 거기다 천하장이 앉아 있었다는 그 책상, 도서관 책상이었어요. 사방이 막혀있는. 그 책상의 칸막이가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천하장의 키는 160이 안 되는 작은 키. 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면 그 칸막이 때문에 작은 키로는 시야가 가려 앞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천하장은 사건 당시 상황을 마치 바로 옆에서 본 것처럼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이상했던 건 주옥형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사망한 걸로 추정해요. 그런데 밤 11시 30분쯤 증해운과 샤오샤 그리고 주옥형의 룸메이트는 주옥형에게 이상한 문자 한 통 받게 됩니다. 샤오샤, 증해운, 내가 빠져줄 테니까 둘이 잘해봐. 룸메이트, 나 오늘 기숙사에 안 들어갈 것 같아. 자,
11시 30분. 이 시간은 이미 주옥형이 사망해 있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 누가 보낸 걸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옥형의 핸드폰 어디서 발견됐었죠? 천하장의 방. 천하장. 거기다 주옥형의 부검 결과 그의 위에서 진정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장의 방 서랍에서 종이가 가득 든 플라스틱 컵이 발견됐는데 거기에도 진정제 성분이 나왔네. 이상함의 확인 결과 10월 22일부터 사건 당일인 27일까지 이 천하장이 병원 4곳을 다니면서 다 다른 이름으로 진정제를 사 모은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옥형 몰래 먹인 사실까지 경찰 추궁 결과 천하장이 인정했어요. 네, 제가 진정제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증혜운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그랬잖아요. 주옥형이 도서관에 왔을 때 잘 걷지도 못했고 상태가 좀 이상했다고. 증혜운은 주옥형이 속상해서 술 많이 마신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때 진정제를 많이 먹은 상태였던 거예요. 천하장은 내가 한 짓 모두 증혜운이 시킨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천하장이 말하는 사건 당일 진술과 증혜운이 말하는 사건 당일 진술이 달라요. 증혜운이 쓴 12개 중에 4개의 진술 자백서에 나온 걸 토대로 보면 천하장은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증혜운이 주옥형의 목을 졸랐다. 증혜운은 아니다. 단 둘이 있을 때 졸랐다. 증혜운과 샤오샤는 몇 번이고 천하장이 의심스럽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두 묵이네요. 하지만 천하장 이상하죠? 그렇다면 천하장은 왜 주옥형을 죽인 걸까? 그 이유는요, 질투심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옥형은 엘리트였어요. 학교 생활도 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주옥형에게 천하장이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무섭다고 친하게 지내긴 하는데 모든 게 샘나. 아, 짜증나. 왜 선생들이나 학생들은 다 얘만 좋아해? 늘 천하장은 자신과 주옥형을 비교했습니다. 실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숨기고 비난을 퍼부어 관심을 돌리는 것이 낫다. 왜 이런 글이? 이 글 외에도 주옥형을 질투하는 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정제 성분까지 발견되면서 사실상 범인은 증혜운이 아닌 천하장으로 굽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2008년 5월 23일 항소심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소심 재판 결과 증혜운 그대로 사형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이 같은 판결에 증혜운 다시 절망했어요. 나 정말 아니라니까요. 천하장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사형 집행까지 되는 걸까요? 이렇게 그냥 무려 7년 정도가 더 흐릅니다. 2015년 7월 21일 다시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 판이 뒤집혀요. 증거 불충분, 증혜운 무죄. 그렇게 무려 옥살이 12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이때 그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범인 천하장은 어떻게 됐을까? 무기징역이었는데 사형으로 올라갔을까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다 못해 자기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운 놈이에요. 사형 받았을까? 아니요. 그대로 종신형이 유지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같은 판결에 주옥형의 아버지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판이 이어지는데 천하장 사형 나왔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감형됩니다. 감형됐어요.
당시 어린 나이였고 자기 죄를 반성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에서 징역 22년으로 감형. 와, 말도 안 되죠. 와, 증혜우는 무려 12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했어요. 중요한 그 청년의 시절을 그냥 낭비하게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라에 국가 배상 신청했습니다. 약 5억 8천만 원 달라고. 하지만 나라에서 이를 거부합니다. 안 돼. 너무 많아. 그래서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배상하라고 나와요. 아니, 강하게 나와야 될 천하장은 약하게 봐주고 더 많이 나와야 될 증혜운의 배상은 더 적게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찰의 수사와 재판은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씩씩했던 청년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년 남성으로. 잘못된 사건은 그의 최고의 젊음을 앗아갔어요. 그게 고작 2억으로 보상이 될까요? 그리고 천하장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반성하고 있을까요? 진짜 이 변호사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03년 중국에서 벌어진 12년 만에 밝혀진 진실,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